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에 대한 대학별 전형 요소를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모집 요강이 5월에 확정 발표되어져야만 최종적 인원이 확인이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의전원이나 치전원에서도 좀 인원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원서 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의전원이나 치전원, 한전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별로 전형 방식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모집 인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에는 278명을 선발했는데 지금 2025학년도는 약 189명 정도를 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감소가 되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원, 한전원이 인원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준비해도 합격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맞지만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면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실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죠.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도 짧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내에, 대학 외에 활동의 다양성이나 활동의 우수성이 보시는 것처럼 278명을 선발하던 시기,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선발하던 시기에 비하여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학교 내나 학교 외의 활동의 다양성과 성적의 우수성, 여러 가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예전보다 좀 떨어진다는 점, 그만큼 쉬워진다는 반대적 현상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줄면서 다소 증가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지 않죠. 차의 과학대학의 일반 전형을 보면 2022학년도에 5.82의 경쟁률을 보였고 2023년도에 8.24, 그 다음에 2024년도에 8.33이니까 1단계 배수가 대략적으로 2배수나 3배수 정도 고려하게 되면 실제 1단계의 경쟁률이 약 2대1에서 3대1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전남대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이 8.83 정도고요. 부산대학교의 국내 대학 출신자의 경쟁률이 약 6.5, 7.8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차이과대학이나 전남대 정도의 수준 10대 1이 안 되는 정도의 경쟁률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약 6대 1, 7대 1, 8대 1 정도의 경쟁률, 다단계 전형이면 1단계의 경쟁률이 약 3대 1이 되지 못하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쟁률만으로 보게 되면 편입학부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매우 낮죠. 그런 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합격을 희망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입시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별 전형 방법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전형 방법이라고 한다면 차의 과학대학은 1단계에서 GPA, 전적대학 성적의 30%를 반영하고, 두 번째는 영어 성적의 10점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MDT 성적을 1단계에서 40점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20점을 반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서류 2 10점, 그 다음에 면접 10점, 그 다음에 리컴프 전형은 면접의 10%를 반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전형의 요소는 첫 번째, 전적대학 성적, 두 번째는 영어 성적, 세 번째는 서류평가, 네 번째는 MDT, 다섯 번째는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평가 요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어디에 있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에 따라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차의 과학대학은 의전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서울대나 전남대나 부산대학교처럼 3개의 치전원에서 과연 어디를 원서를 쓸까를 생각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5가지의 전형의 요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대학 결정이 이루어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표에서 보시는 거는 MDT를 1단계에서 반영하느냐 2단계에서 반영하느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과대학은 1단계에서 반영하고 서울대학교는 2단계에서 MDT 성적을 반영하고요. 전남대학교는 1단계, 부산대학교는 2단계니까 내가 MDT 성적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단계 그리고 1단계에서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정할 거고 MDT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단계 또 2단계에서 반영비율이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MDT의 특징은 뭐냐면 의전원과 치전원의 특징은 원서 접수를 8월 초에 하고 난 다음에 8월 중순에 MDT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 전에 본인의 MDT 성적을 확인하고 원서를 쓴다면 그만큼 정확한 원서 지원이 되겠지만 대학 결정을 하고 난 이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을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형 요소별 분석에서 첫 번째는 전적대학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GPA 성적. GPA 성적은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평점이 4.0 기준인 학교들도 있고요. 4.3 기준도 있고 4.5 정도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보통 지원 자격은 GPA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었을 때 약 80점 이상인 자들이 대부분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0점 환산 점수를 90점으로 하면 평점 4.0 기준에 3.1, 4.3 기준에서 3.4, 4.5 기준에서 3.6 정도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평점 100점 만점 중에서 약 95점 정도는 되어야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0 기준에서는 3.5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4.3 중에서는 적어도 3.89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4.5 기준에서는 가급적 3.9나 4.0 정도는 되어야 그만큼 GPA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거나 GPA 성적으로 분류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적 아래에 있는 게 지금 기준이죠. 4.5 기준일 때 내 성적이 3.6이나 3.7이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GPA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GPA 성적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가지 평가 요소 중에서 전적대학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가 요소에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우수성을 보여준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모든 요소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전적대학의 성적이 좋아. 그럼 전적대학의 성적의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를 써야 될 거고 전적 성적이 좀 안 좋아. 그럼 성적의 반영비율이 좀 적은 학교에 원서를 쓸 텐데 보시는 것처럼 차이과 대학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전적대학의 성적의 반영 비율이 GPA가 30%를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꽤나 높고 그리고 또한 서류평가의 20%를 반영하니까 GPA와 서류평가를 합치면 50%를 반영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PA 성적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도 학업 성적의 반영 비율이 30%고요. 1단계의 전체 반영 비율이 70% 중에 30%니까 학업 성적에 대한 반영 비율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사과정의 성적이 15%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부산대학교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가 30점인데 1단계 전체 50점 중에 30점이므로 서류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가장 큰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산대학교는 서류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류평가 안에 전적대학 성적 플러스 서류평가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남대학교는 학사과정의 성적 15에 서류평가가 20%니까 합쳐지면 35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전적대학의 성적의 유불리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냐에 따라서 대학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어 성적은 정적대학은 어떻게 보면 표준학력 지표는 아니죠. 내가 다니고 있는 또는 내가 졸업한 대학 내에서의 GPA 성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요. 하지만 토플이나 토익이나 그 다음에 탭스와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는 결국은 학생들 간의 우수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토익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차이과 대학만 토익 성적을 반영하고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는 토익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의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만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뉴탭스는 327점, 토플 IBT는 96점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른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탭스를 반영하는 대학은 모든 대학이 탭스를 다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플 IBT를 반영하는 대학도 모든 대학들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인어학 성적의 반영 비율이 가장 큰 학교가 어디냐 그러면 부산대일 것 같아요. 1단계 평가 반영 비율로 봤었을 때 부산대학교는 1단계가 50점인데 그중에 공인어학 성적이 20점을 반영하고 있고, 공인어학 성적의 반영 비율이 제일 적은 학교는 차이과 대학이겠네요. 차이과 대학은 100점 만점 중에서 약 10점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수의 구간도 사실은 세분화되어져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영어 성적의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학생이 영어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은 어디에 원서를 쓰면 좋냐면 부산대학교나 전남대 같은 학교, 부산대학교나 전남대 같은 데가 영어 성적의 반영비율이 크고, 그 다음에 차이과 대학은 비교적 영어의 반영비율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대학들은 전적 대학의 성적과 서류평가를 분리해 놓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대학들은 서류평가 내에 전적 대학, 그 다음에 서류평가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많은데, 서류평가에서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 보시는 것처럼 정성평가로 20%를 반영하고 학업성적의 30%를 포함하니까 학업성적과 정성평가를 묶어서 서류평가라고 본다면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반영비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매우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보시면 정성평가에서는 학업수행 능력의 10점, 잠재적 사회적 역량의 10점을 반영하고 있고, 전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사과정의 성적 15점에다가 서류평가 35%니까 여기 20%니까 반영비율이 꽤나 높아요. 전남대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전남대학교는 지원 동기의 13점, 관심 분야 및 입학 후의 학교 생활에 13점, 경력사항 자격 및 면허사항에 12점, 학교생활 및 학회활동에다가 12점을 반영하고 있고, 부산대학교는 보니까 서류평가에 30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1단계 전체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산대학교는 서류평가의 반영비율이 꽤나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산대학교는 학업 역량의 10점, 잠재적 사회적 역량의 10점, 그리고 기본 점수로 1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면접을 보는 유형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한전원 같은 경우에 면접의 유형은 MMI 형식의 다중미니 면접을 진행을 하죠. 2개 방 또는 3개 방에서 진행하고, 보통 그 면접실에서는 일반 면접, 학생의 치의학도로서의 또는 의학도로서의 갖춰야 되는 역량과 소양,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는 면접과, 두 번째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면접들을 보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크고, 면접의 비중이 꼭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이 약 8대1이다. 그리고 1단계 배수가 2배수다, 3배수다. 라고 한다면 사실 최종적 면접이 합부를 직접적 결정하는 거고, 더군다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보통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를 쓰면서 차이과 대학의 원서를 쓰면 서울대를 붙은 학생들이 차이과 대학을 동시에 붙었을 때 차이과 대학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서울대 치전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 부산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유일한 선택지는 차의과학대학으로 이동하는 경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치전원에서 의전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가 많잖아요. 그러므로 1단계를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어진다면 사력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면접으로 반드시 붙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최초 합격이 아니면 사실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은 어떤 유형의 형태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 8월에 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보통 10월이나 11월인데 1단계 합격자 발표 이전부터 사실상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가지고 면접에 대해서 대비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전원, 치전원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들마다 선수 과목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차이과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 화학 이 두 개의 과목 이상에서 각 3학점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생물학에서 3점, 화학에서 3점, 물리학에서 3점, 수학 또는 통계학에서 한 개 과목의 상점에서 총 12학점의 선수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두 개 대학은 선수 과목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시기가 바로 8월 초죠. 아마 대략적으로 올해는 8월 1일에서 8월 3일 정도가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의 원서 접수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원서 접수 하시고 나면 8월 11일 정도에 MDT 시험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MDT 시험을 보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 접수를 했는데 MDT 성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MDT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요소들의 평가를 통해서 대학에 대한 결정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은 보시는 것처럼 보통 10월 1일, 11월 4일, 11월 10일 전년도에 이 정도의 면접을 받습니다. 지금이 이제 3월 시기잖아요. 이제 4월에 다가가고 있는 3월의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원 대학 또는 지원 학과에 대한 결정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경우는 3월 달 내에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6월, 7월, 8월로 넘어가면 그 시기는 사실상 MDT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내에 자기소개서를 1차 완성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8월 원서 접수 직전에 한 번 정도 검토한다 라는 마음으로 3월 달 내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플이나 또는 탭스나 또는 일부 토익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토익 준비하셔야 되고, 또 KBS나 아니면 토클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고, 또 증빙 서류에 대한 자료 준비, 국내 대학 출신자들이거나 해외 대학 출신자들은 또 증빙 서류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두 가지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는 지원 대학에 대한 결정을 하는 컨설팅의 시기입니다. 자,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서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평가 요소를 고려하게 될 때 내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지,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합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월달 이 시기는 바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시기고,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에서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 본인의 활동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형태로 가지, 결국은 학습의 과정, 본인의 활동의 과정,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대학 내에서, 대학 외에서 활동했었던 다양성의 우수성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하나의 서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현재 이제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과 관련이 되어진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에 원서를 쓰실 분들 또는 2026학년도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해당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